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이틀 사이 4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고 있어 추가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이틀 동안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확진자는 24명으로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은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감염지도 다양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콜센터, 그리고 상무지구 유흥주점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엔 지난 20일 동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유치원 등 학교 10곳에서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6,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30%가 넘는 사람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콜센터 역시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 16층부터 30층에 입주한 업체 직원 57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역에 걸쳐서 지금 학교, 유치원,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에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24명 가운데 16명이 감염 경로 미상이고 오늘 확진자 15명 가운데 6명 역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증상이 발현해 선별진료소를 찾은 확진자도 12명이나 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증상 가운데 인후통과 후각 미각 상실 등의 증상도 발현하기 때문에 발열 증상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PC방 지분을 나눠줄 테니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놓고 피해자들을 단체로 합숙시키며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무자비하게 폭행을 휘두른 PC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업주는 무단결근하면 하루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엉덩이 부위 피부 조직이 검붉게 변하고 여기저기 갈라져 있습니다. 야구 방망이 같은 둔기로 폭행을 당해 괴사된 피부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서 매장 관리를 하던 A씨가 업주로부터 당한 폭행의 흔적입니다.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할 상태에서 그냥 동물 취급하듯이 그냥 패는 거였어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냥 폭행을 했죠. 함께 일했던 B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아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1.0이었던 한쪽 시력이 0.5까지 떨어졌습니다. 받았는데 망막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심장이 흔들려 버려가지고 그쪽에서 끊어져서 문제가 생겨서 눈이 안 보이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5명. A씨 등 5명은 전남 화순의 한 아파트에서 업주와 함께 합숙해왔습니다. 이들의 합숙 기간은 3주에서 길게는 4년까지 다르지만 매출이 저하되면 공통적으로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없잖아. 얘들 그걸 믿어, 그걸. 뜯어 맞은 건 솔직히.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엽기적인 가혹행위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밥맛이 개똥 마실 테니 개똥 먹으라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안 먹고 버티고 있었으면 아마 그 상황에서 계속 맞지 않았을까. 피해자들의 나이는 26살에서 30살. 전문가는 도망치거나 외부에 사실을 알리면 가족을 해야겠다는 협박이 사실처럼 여겨져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절대로 내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를 수시로 계속 얘기하게 되면 그거에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거든요. 결국 피해자들은 부모들의 신고로 합숙소에서 빠져나왔고 피의자는 특수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속된 폭행에도 피해자들이 반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최대 수억 원까지 빚을 지도록 한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지휘 관계였지만 피의자는 동업자로 채무 관계를 만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는데요. 계약 내용은 노예 계약에 가까웠습니다. 계속해서 우종훈 기자입니다.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가 맺은 3장의 계약서. 5억여 원에 이르는 광주시 광산구 소재 PC방에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B씨가 낼 투자 금액을 2억 1천여만 원으로 하고 돈은 피의자 A씨가 빌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도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까지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억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분까지 준다는 말을 선의로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계약서 같은 거 너도 이렇게 적어두고 있으면은 너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딴 생각 못하고 또 다시 또 도망 안 가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계약 관계는 사실상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근무 형태를 규정한 합의각서에는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지분을 투자한 사장으로 돼 있어 의무 근무 시간을 12시간으로 하고 임금도 이자금과 생활비를 내주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몇 개월 받다가 그 후부터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지 다 2년 이상씩 될 거예요. 아마. 피의자 A씨는 지속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3차례 합숙소를 뛰쳐나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 돌아오라고 회유했습니다. 근데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3번씩이나 도망치기를 잡아가지고 의미가 있거든요. 무단결근 3번에 그것만 6천이요. 계약상 동업자지만 매장 매출이 줄거나 정리 상태가 불량하면 폭행하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였습니다. 그 고용주의 그 지위 감독 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위약금 조항이라든지 또 폭행이라든지 이거는 모두 근로 관계에 있어서의 부당 노동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씨는 강압에 의해 맺은 계약이 아니어서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해자들에 꾸준히 말했고 A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었죠. 그래서 나무에서도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양의 관광 명소인 관방재림에 심은 아름드리 나무들은 벌써 피었어야 할 잎들이 아직도 움트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한창 푸른 빛을 뽐내야 할 아름드리 나무들. 일부 밑둥 가지에만 새잎이 매달려 있을 뿐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인근에 심어진 느티나무와 팽나무 등이 한창 싱그런 자태를 뽐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잎이 나오는 양이 지금 현재보다는 서너 배 이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래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늘이 질 정도로 잎이 무성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담양 관방재림에 심어져 있는 푸조나무들입니다. 수령 300년이 넘은 100여 그루 가운데 대부분이 이렇게 잎이 피지 않는 등 생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추위에 약한 수종인데 지난 겨울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가 나흘 이상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담양군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잔가지만 고사했을 뿐 줄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게 얼어 죽어서 그 눈들도 새싹들도 다 얼어 죽은 건데 죽은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 밑에 살아있는 부분에서 싹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와 성장 유도제 등을 공급해 나무들의 정상적인 발육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기온이 빚은 예년에 없던 낯설은 풍경. 그렇지만 이달 말이면 예년만은 못해도 그 푸르른 잎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